그다음에 세계적인 금융위기라든가 문제점들 속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성장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이 성장 속에서 누적된 분배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중대한 문제들인데 네. 그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그 해법이 다각도로 나온 것들은 있는데 이거를 묶어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후보들이 내놓지를 못하는 측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사실 그래서 안철수 후보한테 상당히 기대를 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처음으로 성장을 혁신경제라고 하는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자기가 설명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그런 걸 내놨어요. 그런데 물론 구체적인 것으로 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날짜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구체적인 것을 못 내놓고 있지만 네. 안철수 후보 쪽 이야기는 하나하나 내놓을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인 우리나라의 비전과 그다음에 그 비전을 가기 위한 중기적인 어떤 그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이제부터 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안철수 후보가 가세를 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조금 정책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좀 사실은 참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면요. 아마 엊그저께 그 여수에 들렸을 때 안철수 후보가 거기서 지역균형 발전 문제를 얘기한 거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이 지역 균형이 이렇게 심각한 건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하다. 그러니까 국토의 이 전체를 놓고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국토균형 종합개발 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싶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시청자분도 기억하실 것 같아요.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전체, 국토 전체를 놓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균형적으로 발전한다는 것, 그 원칙 하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짜온 겁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 그러면 저희 같은 정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건 세상이 다 하는 거고 여태까지 모든 역대 정부가 다 해온 거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야기가 좀 다른 것 잠깐만요.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균형 발전 얘기하시면서 이제 분권화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방 분권 해야 되고 뭐 지방 분권 우리 이 참여정부의 지방 분권이 핵심적인 아젠다였습니다. 5년 내내 지방분권 노력했고요. 이 지방분권 하나가 얼마나 큰 이슈고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아마 조기식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지방분권화, 이걸 진정한 지방분권 하려면 모든 세목을 다 바꿔야 됩니다. 국세, 지방세 할 것 없이 다 바꿔야 돼요. 지방자치단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지방토호가 지방자치단체 장이 되거나 또는 의회 의원이 돼가지고 또 같은 당끼리 더 짝짝꿍 해가지고 견제와 균형도 이루지 않은 이러한 지방정치 구조하에서 지방분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하고 전부 동떨어져야 그냥 지방분권을 원칙으로 해서 지방분권이 원칙이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분권이 원칙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제가 걱정이 된다는 것은 75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 내일 한다, 모레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날 공자님 말씀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볼 때 지금은 이미지도 좋고 참신하고 좋은데 이게 언제까지 참신성을 가지고 갈 거냐 이 말이죠. 뭔가 구체적으로 대안이 제시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실관계 자꾸 틀린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면 그 문재인 후보가 출마 선언할 때 혁신 경제를 통한 성장 이야기를 먼저 하셨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그거는 흐름을 좀 따라주실까요? 아니요. 사실관계를 예. 좀 바로잡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홍 교수님 말씀에 제가 이제 공감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지식 공부를 해도 우리 다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공부를 해도 내가 이제부터 이런 그 지식을 처음으로 공부하겠다 이게 아니라 남들이 해온 거를 쭉 본 거에서 자기가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탑을 쌓는 게 기본적으로 학술인 것처럼 정치도 마찬가지로 우리 정당이 보기에는 선진국에 비해서 좀 많이 뒤떨어지고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그래도 50년 전과 비교해보면 엄청 발달을 한 거고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특히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제3당인 선진당이 거의 괴멸하다시피 하고 양대 정당이 자리를 잡았고 물론 여전히 이 보수정당 우위는 유지됐지만 상당히 균형을 갖췄고 그리고 양쪽 국회의원 후보들의 정책이 매우 뚜렷이 대별되는 그런 현상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한국 정치가 지난 50년간 정당도 발달했다. 이게 정당 발달의 하나의 신호거든요. 근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정치가 문제 있으니 내가 한번 새로 해보겠다. 다 그동안 해왔던 거 치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안철수 후보의 최근 지지도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다. 그러니까